지금 송교 변호사가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내용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결과를 보면 내용은 이제 일부 패소인데 일각에서는 내용적으로 보면은 좀 일부 승소했다는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은행 그 매입 대금이 깎인 7,7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은 약 한 40%, 네, 38, 9% 정도가 인정된 건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완전히 이게 승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미국 이자율까지 계산하면, 지금 이제 한 달 만기 이자율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10년 이자율이 2%대여서, 이게 더구나 2011년 12월 3일 이후의 이자이기 때문에 예. 거의 한 11년 정도의 이자라서 그것도 한 수백억 원 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판정문이 신속하게 완전히 공개돼야 된다. 그래서 왜 약 한 3천억 원 이상의 우리 예산이 이미 5조 원대의 이득을 본 론스타에게 또 지불돼야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정문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 송 변호사님 말씀을 이제 조금 더 그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어제 이제 이런 얘기였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산 게 2003년이고요. 다시 팔려고 했었던 게 2006년, 2007년. 이때 이제 HSBC에 팔려고 했는데, 그때 팔았으면은 더 많이 돈을 벌었을 텐데 그때 우리 정부가 승인을 안 해줬다. 이 부분을 이제 제기를 한 건데, 이 송 변호사님 말씀은 그것은 처음부터 이제 성립이 안 된다. 다만 그 이후에 하나금융지주한테 팔 때 그때 문제, 그것은 이제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청구 금액의 한 39%, 40% 정도가 인용된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6조 원을 전체로 하면 이제 4.6% 인용된 것이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어제 이제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지만 못 들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 HSBC하고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그때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더 다시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론스타가 이제 외환은행 대주주 프리미엄, 그러니까 단순히 외환은행 주식만 파는 게 아니라 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 프리미엄, 대주주 자격이 이제 이 높은 이익의 어떤 근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은행들이 이제 거래를 시도했었고, 그중에 이제 HSBC 홍콩 샹하이 은행과도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었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우리 정부 때문에 깨진 게 아니고, 양측의 어떤 이해관계가 달라서 이게 실제로 판매가 안 됐던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나은행, 하나금융지주에 실제 이제 매각을 했었고요. 다만 애초에는 이제 4조 7천억 원에 계약을 했다가 1년 후에 실제 3조 9천억 원에 팔았는데, 네. 론스타는 이렇게 약 7,700억 원 더 깎아서 팔 수밖에 없었던 게 한국 정부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네. 이게 이제 론스타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다 여기 이 금액을 포함해서 이를테면 또 론스타가 심지어 자신들이 승소했을 때 받을 돈에 대한 벨기에 정부가 부과할 세금까지 포함시킨 게 그 6조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6조 원은 전혀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 액수이고, 하나은행의 실제 매매 계약에 비해서 7,700억 원을 깎아서 팔았는데, 그게 검토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검토할 만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건은 7,700억 원짜리 소송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3천억 가까이 이제 배상하라는 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판정문 전체를 보지 못했지만 어떤 부분이 우리 정부에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한 걸까요? 저도 그 부분을 여러 차례 법무부에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2012년에 이 론스타의 소송 제기 때부터 직접 저희 민변 변호사들이 이 론스타 국제 분쟁에 참여해서 변론할 수 있게 해달라. 예, 직접 참여해서 변론을 해야만 론스타가 정확하게 어떤 주장을 하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천억 원 정도 인정된 게 어디에서 인정된 것인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게 다 이제 거부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천억 원 정도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아무래도 하나은행 매입대금 인하와 관련된 부분일 가능성이 많거나 아니면은 금액이 이렇게 특정돼서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하나은행 부분에 대해서도 론스타 주장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예. 다만 론스타 측에 부과했던 여러 세금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론스타가 승소했을 때 벨기에 당국이 과세할 세금 그 엉터리 같은 그 내용 말고요. 네, 론스타의 6조 원 중에는 그동안 론스타가 이득을 본 국내 여러 이 외환은행 주식 판매라든지 또 국내 빌딩 투자라든지 어쨌든 론스타가 한국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냈으니까 우리 과세당국이 이제 과세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미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왜냐하면 국내 법원에서 판단을 받은 것은 더 이상 국제중재 다툴 수 없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그 자체도 엉터리였지만 다만 행여나 우리 국내 법원에서 다투지 않았던 어떤 세금 부분이 만약에 국제중재에 들어간 것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었을 가능성 이런 한 두 가지 가능성 정도가 그 3천억 원 정도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이 재판이 보여주십시오. 이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한 겁니다. 투자자 국가 분쟁 제도에 의한 판정입니다. 투자자와 국가의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 ISDS 이걸 이제 판정한 결과가 조금 전에 나온 것이고요. 판정문이 우리 법무부로 이메일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석하고 있는데 그걸 분석을 해봐야 정확히 어떤 부분 2,9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것인지 알 수가 있겠고요. 지금 송 변호사님이 추론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2,920억 원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수백억 원 하면 이제 3천억 원이 넘는데 이것도 이제 부당하다고 보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이후에 무슨 항소가 있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선은요, 이 현재 이 외국인 주주에 대한 국제재판 특권 이 제도에 따른 절차를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익시드라고 불리는 그냥 뭐 재판부라고 하죠. 거기서 진행을 하는데 네네. 그 익시드 재판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건 우리 대한민국도 가입한 규정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중재 판정에 대한 어떤 취소 신청, 무효 신청 그 사유가 명백하게 5가지로 제한되어 있어요. 예. 이를테면 중재 판정부 구성이 잘못됐다든지 그 중재 판정부가 뇌물을 받았다든지 또 판정서에 이유가 없다든지 예. 그런 아주 제한적인 사유만 이의 신청, 무효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가 신속하게 판정문 전부를 공개해서 네. 이를테면은 이걸 이제 마치 다음 단계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법무부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그 다음 단계라는 게 거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가입한 이 협정문에도 이 판정 자체가 최종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지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 어떤 이의 신청이나 무효 신청을 하는 건데 예. 그것도 역시 이 익시드라는 이 센터에 하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세 사람의 중재인을 구성해서 한국 정부가 만약에 한다면은 그런 무효 취소 사유가 정말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데 다만 이제 한 가지 명백하게 중재판정부가 권한을 일탈한 판정이다. 이런 경우가 하나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판정문을 공개해서 예. 판정문에 어떤 점이 명백하게 권한을 일탈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무효나 이의 신청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냥 예산 지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음 사람에게 넘기기 위해서 막연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무효 취소 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자만 더 몇 년 더 나가거든요. 그것도 몇십억 원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치 이게 전체 금액으로 따져서 4점 몇 %니까 잘했다. 또는 다음 단계로 더 우리가 뭔가 이의제기를 해보겠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판정문을 완전히 공개해서 뭐 때문에 약 2,900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났고 그것이 과연 정말로 이 엄격한 아주 지극히 외회적인 5개의 이의 무효 취소 사유가 되는지 이것부터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은 이것은 1차 결과물이고 우리가 이제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준비된 대로 잘 준비를 하겠다, 필요한 절차를 제기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입장이기 때문에 판정문을 저희가 지금 다 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속단을 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론스타 측 입장에서 또 보면 론스타 측에서도 지금 청구액 대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론스타 쪽에서도 이의 제기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론스타가 이의 제기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한 이 익시드 분쟁 해결 협정에는 이 판정이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 즉 대법원 판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받고 나서 이것은 1차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론스타가 스스로도 자신들의 청구에 의미가 있는 게 약 7천억 정도라고 알고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이자까지 포함하면 약 한 40%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론스타 입장에서는 그것이라도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예외적으로 가령 중재판정부가 뭐 뇌물을 받았다든지 판정 이유가 없다든지 명백하게 판정부가 권한을 이탈했다든지 이러한 지극히 예외적인 무효 취소 신청 사유가 있는 전제에서는 론스타는 저는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론스타 문제를 계속해서 지켜봐왔던 전문가입니다. 송기호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